오답 노트 만들 때 이걸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원인을 줬고 풀이 과정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주어진 조건을 찾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배운 내용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찾아갈 때 우리가 이제 최근에 많이 주목받고 있는 문제 형태 중에 하나가 서술형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재들이 그러한 서술형에 대해서 교재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사실 그것을 정말 정확하게 분석하면서 풀어가는 교재들은 그렇게 흔치 않다고 보여지는데요.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아이들은 뭔가 문제를 풀어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개수나 문제 양에 대한 부담을 늘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양으로 승부하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분석은 생략시킨 채 그냥 막 풀어가죠. 그런데 이게 초등 과정이나 중등 초반까지는 어느 정도 커버가 돼요. 그렇게 공부를 해도. 그런데 학년이 올라가면 그 습관이 그대로 바뀌지 않고 남아있다면 분명히 나중에 수학 불안에 시달리는 그 일반 학생의 문제 풀이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내면서 고민에 빠지게 된답니다. 해서 이러한 문제에서 앞서 나와 있는 것은 이제 무엇을 구하는지 먼저 살펴본다면 달걀의 개수 구하는 거예요. 달걀의 개수가 몇 개인가. 그런데 그 일반 학생이 보았을 때는 어땠나요? 그 앞에 일어났던 사고. 우리 어머님들도 보다가 여기저기서 탄성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저게랑 깨진 거 어떻게 막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 주어진 조건으로 바로 넘어가야 되겠죠. 조건은 그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달걀의 개수가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6의 배수보다 1이 크고 그 다음에 7의 배수가 된다더라 라는 것이 문제 분석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읽지 않고는 절대로 문제를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건을 찾아낼 수 없기 때문에 분석이 불가능하죠. 그런데 아이들은 또는 어머님들은 일단 많이 푸는 것에 초점을 맞춰버리게 되면 푸는 질에 관련된 문제에서는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소홀해지기 쉬우니까 다시 한번 문항 분석하는 것은 어려서부터 꼭 훈련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은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까? 조건이 어떤 건지 파악했고 그 사이에서는 내가 배운 내용이 있을 겁니다. 조금 전에 문제의 정답을 맞추신 어머님께서 최소 공배수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배운 것이 뭐냐면 개념 최소 공배수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그 최소 공배수에 대한 내용을 배우고 그것이 다음과 같이 식으로 정리하게 되면 2, 3, 4, 5, 6의 최소 공배수는 60이 되고 그 60보다 1 큰 수가 문제에서 요구하는 수인데 그러한 형태의 형식의 수이면서 동시에 뭐가 돼야 된다? 7의 배수가 돼야 된다라고 하니까 쭉 n 대신에 숫자를 바꿔가면서 찾아봤다면 금방 빠르게 그 정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를 분석하는 것들 또 분석을 제대로 진행하게 되게끔 서술형 형태의 문제라고 할지라도 그러한 분석 툴을 정리하고 있는 교재들 이런 것들은 아이와 함께 잘 살펴보셔서 있죠? 우리 그렇게 만들어진 교재? 네. 꼭 서점 가서 확인해 보시고 비교해 보세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